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동심연구소와 함께하는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노 조절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 조절에 따른 나 전달법, 너 전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동심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스스로 분노로 인한 신체와 정서적인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되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표현하는지가 그 분노 조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계속 참는 것은 결국 마음을 좀 병들게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긍정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조절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사회정서 부분에 있어서 분노 조절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노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타임아웃을 갖는다거나 심호흡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좀 여러 가지 그 스스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달법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 분노의 감정을 깨닫게 되고 내 감정은 상대에게 전달을 하되 그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긍정적인 분노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전달법은 제가 예전에도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감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을 이야기하죠. 나 전달법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행동의 결정권, 행동 변화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차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의 핵심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전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 전달법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이겠죠? 너로 시작되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너 전달법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좀 시작되고 좀 권위적인 요소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고 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기분 나쁜 것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감정이 상하는 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은 좀 비난과 거부감을 좀 느끼게 되고 그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 전달법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의 문제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대화의 주어가 즉 주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상황은 이래 라고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상대방도 좀 거부감 없이 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가 있게 돼요. 본인의 행동을 생각하고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수를 하고 그 영향에 대해 느낀 점, 감정을 좀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과정이 아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돼요. 내가 떠들어서 집중이 안 돼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내가 집중할 수 없어. 여기서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 전달법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님들이 나 전달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황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나쁜 기분까지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도 더 좋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의 차이점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나 전달법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기분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너 전달법으로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좀 나빴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사용해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동심연구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 지원을 해주시고 놀이 지원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렸던 활동 교구 중에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우리 교실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정말
실물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활동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 카드입니다. 이 감정 카드 이제 아이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원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총 60장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감정과 그 감정에 따른 표정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게임 활동으로 해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감정 카드로 할 수 있는 놀이 3가지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감정 카드, 감정 단어 익히는 그런 좀 활동을 아이들이 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반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붙여놓고 지금 아이들이랑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떼왔어요. 이 감정 강독판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튼튼하게 잘 교구가 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움직이면서 감정 온도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어떤 감정일까?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듯 하다라는 5의 강도, 기쁨의 5의 강도,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달에는 어떤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셨는지 제가 살펴볼 건데요. 6월 달에는 분노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아이들이 그 교구 활동을 하기 전에 어린이 교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실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칭찬할 아이들을 선택하고 또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회의를 통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는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 모둠별로 나눠져서 아이들이 서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를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깃털 불기, 클레이로 놀이하기, 분노 낙서판에 뭐 낙서하기, 노래 부르기, 화를 가라앉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각 모둠에서 결정이 된 것을 선생님께서는 선택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별로 우리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노래 부르기, 이렇게 점프하기 등 선택판에 아이들이 교실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모둠별로 결정한 것들을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아이들이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을 보고 우리 화날 때는 노래 부르기로 했지, 우리 화날 때는 깃털을 불기로 했어. 이것은 좀 심호흡이 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분노 낙서판에다가 낙서하기로 했어 하면 이렇게 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커펜을 이용해서 분노판에 낙서를 하고, 또 여기 뒤에 있는 지우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움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들이 또 활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판이 커서 교실에다가 붙여놓고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좀 낙서도 해보고 화나는 감정을 여기에다 좀 풀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지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연계로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좀 가족끼리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긍정적인 모델링을 좀 보여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보면 어떨까? 아빠 지금 화나는데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아빠 지금 화나는 감정을, 클레이를 주물럭 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모델링을 좀 보여주신다면 교실과 그리고 가정이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주차에는 이제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통한 분노 조절 첫 번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상황 전달 카드와 전달 막대를 통해서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좀 사용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상황을 듣고 어떤 방법을 사용한 전달 방법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지 좀 알아보면서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장의 교실 상황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이들 그 원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좀 한다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상황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친구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에 대한 올바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전달법의 경우에는 너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우 시끄러! 너 전달법이고요. 나 전달법으로 말했을 경우는 나는 큰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어. 조용히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좀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구에게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전달 막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 마커펜으로 쓰면 또 지우기가 쉽기 때문에 마커펜을 사용해서 나는 놀잇감이 망가지면 속상해. 그러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에서 게임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동심 연구소에서 만든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의 가장 또 좋은 점은 놀이로서 좀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학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그리고 생각과 신체 모두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미 이 머리띠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미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 테이프가 또 지원이 됩니다. 동심연구소에서 만드는 그리고 지원해주는 이런 교구들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서 교사들이 손이 더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닥에다가 거미줄을 그려주시면 아이들이 거미를 피해서 안전하게 도착했을 경우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상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친구와 부딪혀서 미술도구로 떨어뜨린 상황, 이것을 나전달법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전달법으로 잘 바꿨다면 그 게임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로도 조금 익히고 또 이제 생각으로도 익힐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놀이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나전달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말하기 카드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 말하기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게 해주신 다음에 상황이 아이가 저녁 시간에 집에서 시끄럽게 뛰어요. 그러면 엄마는 무엇이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셔서 제가 아까 나전달법의 좋은 지도 방법은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델링을 보여주시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만을 위한 교구가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구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변화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동심연구소와 올린 글 댓글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진짜 실제 사용하신 학부모님께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변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함께 참여하신다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2주차의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주차 활동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웠다며 3주차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교실에서는 기술화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분노에 반응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들이 상황카드 포켓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넣어 놓고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노를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 분노를 이해로 반응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실에 놓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놀이를 통해서는 분노의 공을 가지고 놀이를 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여럿이 동그랗게 앉아서 공을 보내요. 공을 보내고 나서 나는 산만큼 화났어 해서 공놀이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산만큼 화난 것을 공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던집니다. 그럼 친구가 받으면서 아 정말 화났을 수도 있겠구나 미안해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맞받아쳐서 공을 이렇게 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면서 이해를 그리고 또 피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게임 활동으로 또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분노의 공 네, 진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노의 공을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분노의 공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동일하게 분노를 했을 때 화가 났을 경우에 가족을 향해서 공을 굴리고 또 상대방은 화나게 만든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주면서 아 그랬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가정에서의 연계 활동까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 활동에서의 가장 핵심은 분노를 분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분노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다루기 좀 힘들고 표현하기 힘든 것이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두 번 뭐 게임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분노를 좀 표현하고 분노를 또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이 거기서 좀 원가 가정에서 좀 관계하셔서 계속 꾸준히 같이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분노에 대한 감정들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됩니다.
6월달 마지막 활동 교구입니다. 6월 4주에는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분노 조절의 세 번째 이야기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밌을 만한 활동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역할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까칠이와 친절이가 나옵니다. 놀이를 하다가 친구와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놀이를 계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까칠이는 함께 놀이했으면 정리를 해야지 쟤는 왜 정리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친절이는 우리가 정리하자고 한 말을 못 들었나 봐. 정리하자고 다시 말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까칠이와 친절이를 통해서 상황극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두고두고 역할극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신체 활동입니다. 자, 까칠이와 친절이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까칠한 마음, 친절한 마음, 아까 나왔던 까칠이하고 친절이죠. 골프를 통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골프채가 진짜 들어있어요. 골프채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공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을 넣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까칠한 마음일 때 까칠이에게, 친절한 마음일 때 친절이에게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까칠한 마음의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친절한 마음의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익히면서, 게임 활동을 통해서 익히면서 아이들이 까칠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까칠한 마음이었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친절한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은 친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과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구를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이고 이야기구나를 좀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엄마이자 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과 선생님 입장 둘 다를 저는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연계해서 잘 그 스텝에 맞춰서 진행해 주신다면 교사인 입장에서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또한도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가정 연계물로는 이렇게 분노의 볼케이노에서 탈출하라 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게임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게임판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의 캐릭터로 만든 말판들이 있습니다. 지령이 나와요. 미션이. 나 전달법으로 바꾸어 말해요. 게임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생각해요 라는 미션이 또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게임 활동을 하면서 사회 정세에 대해서도 좀 아이들이 배우고 가족끼리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놀이의 개념으로 좀 지원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좀 가정에서도 재밌게 좀 게임처럼 함께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놀이로도 접근을 해야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또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이 되면서 놀이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 교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리고 교육 시스템 자체도 놀이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놀이 위주로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좀 특화된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또한 그 연령에 맞게 수준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세, 6세, 7세, 3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7세 졸업하고 학교 갈 때쯤 되면 사회 정세에 대해서는 웬만큼 아이들이 다 파악을 하고 다 몸에 익히고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놀이와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서서히 좀 스며들게끔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구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잘 만드셨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그 교구들을 만들면서도 매번 느끼지만 종이의 질이나 또는 이제 교구의 이제 마감이나 이제 내용의 질 자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교구들하고 조금의 비교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고 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5월에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6월에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잘 관리만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전달법에 대해서 배우고 분노 조절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제 감정 코칭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3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리고 알면 할수록 굉장히 좋고 유익한 좀 교육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동심의 프로그램들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